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지금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에 대한 이야기, 또 1인 미용실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직원들을 데리고 미용 사업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개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재산이 되게끔 하실 수만 있다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죠. 매니지먼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제 1인 창업하신 원장님들께서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 발음이 되게 좋죠? 양해를 구합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되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 개념을 나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직원들을 여러 명 데리고도 성공하실 수 있는 역량들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나라도 사람이 갖고요.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도 사람이 갖고, 피라미드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강, 하늘, 구름, 바다, 나무, 바위,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다, 물론 동물들도 인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맞죠? 그래서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다가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잠재의식,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만 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자꾸 재단을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사업을 하는데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이 생기고 멀리 보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보통의 우리 미용실 원장님들이 또 혹은 현재 디자이너이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최근까지만 해도 미용실이 어떻게 임금을 지급을 했느냐 하니까 일한 양만큼 임금을 지급했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매출 올려서 그럼 얼마 가지고 가? 1000만 원 매출 올려서 얼마 가지고 가? 속 편해요, 안 편해요? 속 편하죠? 했는 만큼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면은 돈 내기라고 합니다. 돈 내기. 이게 이 돈 내기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일한 만큼 갖고 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하루에 5시간 미용실에 있었던, 10시간 미용실에 있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했느냐. 10시간을 있었는데 500만 원밖에 매출을 못했어. 그럼 거기서 500만 원에서 얼마 갖고 가면 돼. 이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게 이제 그게 골치 아플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가 했는 만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덜 남긴 하지만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완전히 택도 없는 그런 어떤 매출을 내는 친구들 같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로기준의 기준법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느슨했던 게 이제 미용실이었죠. 근데 이제 미용실로 드디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죠. 일한 양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다시 말해서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미용실에서 1시간을 있었어. 그럼 1시간 돈을 줘야 돼. 이 친구가 미용실에서 5시간 있었어요. 그럼 5시간의 돈을 줘야 돼. 10시간을 있었어. 그럼 10시간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미용실이 이제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 직원이 없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직원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장님들도 계시죠. 아우, 옛날에 내가 직원들 막 10명씩 7명 데리고 했는데 그때는 남는 거 하나 없더니 나 혼자 하니까 속도 편하고 돈도 차라리 더 많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있을 때는요, 진짜 적자를 내가 벌어서 내 인건비로 그냥 뭐 월급 떼야죠. 이런 경우들도 왕왕 발생됐겠죠. 근데 혼자 하면 어때요? 내 하는 만큼 그냥 남는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은 조금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 문제,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저게 나의 재산이 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산성입니다. 뭐냐고요? 생산성.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나한테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이 친구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의 생산성만 만들어줘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친구가 500만 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5시간을 일했을 때는 500만 원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친구가 8시간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과거에는 이 친구가 10시간을 내 미용실에 있었지만 500밖에 결과를 못 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가 10시간을 있으면 1000이라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산성인 거죠.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내 미용실에 머물러 있었지만, 500을 내느냐, 1000을 내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직원이 해야 될 몫입니까? 내가 해야 될 몫입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직원은요, 주어진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하면 돼요. 업무적인 부분, 직무적인 부분,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분, 그 다음에 테크니션으로서의 어떤 그 재능적 요소에 있어서의 최적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면 돼요. 그럼 주인은 뭘 하는 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직원이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일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생산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미용실에 있는 디자이너는 10시간 있어도 1000이라는 결과밖에 못 내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디테일하면서도 명확하게 일을 주면은요, 생산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친구는 옆집에 있는 디자이너하고 똑같이 10시간 있었지만 얘는 1000을 내지만 얘는 2000의 결과를 낼 수도 있게 합니다. 그게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건지 이렇게 감이 좀 오십니까? 직원들은요,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됩니다. 주인은요, 그 직원이 자기한테 주어진 걸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직원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생기고 도전정신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나의 재산으로 만들고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면서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다른 미용실에서 10시간 일할 때와 우리 미용실에서 10시간 일할 때의 생산성의 차이가 월등하게 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제 더 깊이 있는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원장님들이 이제 또 혹은 디자이너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직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없어요. 직원은 있는데 조직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직이란 게 뭡니까? 무리지어 있는 사람 것과 조직화되어 있는 건 차이가 있다 그랬죠. 무리지어 있는 건 뭐예요? 목표가 공감된 게 없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 이해관계에 필요한 것만 하는 게 무리예요. 여러 명 같이 있지만 그건 무리예요. 그런데 각자의 이해관계만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서 했던 공감된 목표를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연대감, 유기적 관계, 이런 걸 가진 게 조직이죠. 자, 왜 직원은 있는데 조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미용실의 직원들을 이렇게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리지어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무리지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함께 공감되고 공유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은요, 증명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면은 무리지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조직이 될 수 있는, 즉 이 공동체가, 미용실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실현,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매니지먼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인사관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이 될 수 있는, 더 이상은 무리지어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생산성도 극대화시킬 뿐더러 미래의 더 큰 계획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매니지먼트가 갖고 있는 대단한 위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혹은 이렇게 좀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 받게 했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걱정하고 계시지 말고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또 그걸 통해 더 큰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 바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생애 전체에 내 직업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준비하고 삶을 좀 더 풍요로우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직업의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조금 또 이해가 되시나요?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이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길을 찾으세요라고 묻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은요, 그 길 가는 데에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로워져서 풍요로운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답들은 올바른 길을 가는 과정에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지 않고, 답만 자꾸 이렇게 열매만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답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그 길을 가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답들이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괜찮았으면은 좋아요라고 눌러주시고 또 구독 눌러두셨다가 다음에 매니지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두셨다가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다음 시간을 대비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